자, 시작하자고요. 자, 이번에는 뭐다? 과세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나눕니다. 인세, 물세. 그럼 인세는 뭐다? 사람 민자, 사람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너는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포인트가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럼 합산하니까 세율은 대체적으로 무슨 세율을 쓸까요? 초과, 누진세율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물세는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럼 대부분 무슨 세율을 써서 세금을 계산한다? 비례세율을 써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일단은 300페이지 인세. 그래서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납세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죠. 너는 소득이 많구나, 재산이 많구나 고려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있고, 그럼 옆에 적어야죠. 어떻게 계산한다? 세금을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인세는 합산하니까 세율을 높여야죠.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써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자, 물세. 자, 물세는 물건 중심이야. 사람을 안 따져. 그러니까 납세 능력과 관계없이 물건 보고 무조건 능력이 있든 없든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죠. 고려를 안 합니다. 이런 세금,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물건 보고 계산하니까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하니까 물건에다가 비례세율을 써서 계산하고 이제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 물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자, 300페이지요.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모든 세금은 요 공식을 통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얘기하죠. 산출세액에 곱하면 안 돼요. 그럼 과세표준 법조문이 뭘까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다 금액. 가액이죠? 가액이나 수량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금액이나 가액으로 계산하면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라 그래요.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 과세표준의 종류를 뭘로 계산한다? 양으로.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가액에는 무슨 세율을 곱해야 된다?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죠? 비율을 곱합니다. 율이 정해져 있다.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자, 그 다음 수량에는 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정액세율 6,000원 이런 식으로 말소 등기할 때 그래야 뭐가 나온다?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래서 가액에는 율을 곱해야 되고 비율, 정률, 세율, 수량 등에는 금액을 곱해야죠. 액수가 정해져 있다.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 그럼 한 건당 6,000원. 그럼 6,000원 나오고, 그 다음 세금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곱하면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고,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럼 종가세는 비율을 곱해야 된다. 세금 표시 방법에 따라 비율을 곱하고, 여기는 금액을 곱해야 된다.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야 세액이
나온다라는 뜻이고 강론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자, 그 다음 7번은 알아야죠? 자, 301쪽. 독립성 여부에 따라. 이거는 별 딱 붙여야 돼요. 독립성 여부에 따라. 이해는 알아야 된다고요. 자, 책.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법률에 독립된 세원이 존재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눈다. 그럼 우리는 독립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본세라고 얘기해, 본세. 자, 그럼 독립세가 뭐다? 글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재산세 따로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대부분의 재수는 뭐다? 독립세, 본세,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가세는 뭐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부가세는 혼자서는 징수를 못해요. 양과로 2번.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토탈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2가지입니다. 이름만 알면 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 이게 부가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죠.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따로 징수한다고요. 10%. 그건 줄여서 부가세고 이 부가세는 본세에 부과하여 납부하는 세금. 1+1이에요. 할인점에 가면 1+1 또는 1+2까지 있어. 2. 그래서 부가세는 2가지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농특세는 뭐라고 배웠어? 국세. and 목적세. and 뭐다? 부가세. 이렇게 한 지문 물어볼 수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and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세. 혼자서는 징수할 수 없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이렇게 물어보면 농특세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자, 지자니까 뭐다? 지자니까 지방세. and 목적세. and 뭐라 그럽니까? 부가세. 요렇게. 한 줄 물어볼 수 있어요. 요렇게 전체적인 내용. 자, 그럼 이 기초과정에서는 몇 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개년 동안 몇 프로 징수하느냐 이걸 안 물어봐요. 그냥 취득세에는 2개가 따라붙고 등록면허세도 2개가 따라붙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하나씩만 따라붙어. 이름만 알면 돼요. 왜 취득세는 2개가 따라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금고는 능력을 보고 과세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여.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양도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고 양도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1조 그렇게 나왔잖아요. 박스 별 딱 붙여요. 박스. 자, 취득세는 둘 다 붙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뭔지는 모르지만 둘 다 붙어. 박스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요. 하나씩만 붙는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배운다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관련 조세다? 취득 관련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관련된 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양도 관련 조세입니다. 항상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여기가 불빛이 하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책에다 적어야 돼. 저기 국세, 목적세, 부가세,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아까 배웠잖아요. 국세, 지방세 구분해야죠.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세,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세. 이거는 혼자서는 징수를 못해. 다른 조세와 함께 과세하는 부가세다. 부가세. 자, 그럼 항상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로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 관련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낼 때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이럴 때는 취득 관련된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와 납부할 때는 본세와 같이 가니까 이럴 때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보유 관련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농특세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하죠. 같이 납부하니까 이럴 때 농특세는 보유 관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도 관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양도 중 다 관련이 있다.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 관련,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 관련, 이럴 때 농특세는 보유 관련, 이럴 때 농특세는 양도 관련, 전체.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통해서 취득, 보유, 양도를 나눠야 돼요. 취득, 보유, 양도.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세금은 뭐가 답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이럴 때,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뭐다? 취득 관련.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뭐다? 취득 관련.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보유 관련. 밑에 지방교육세 없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습니다. 글씨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양도랑은 관련이 없네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이거 8번 출제됐어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취득, 보유, 양도를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왔잖아요. 자,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잖아. 농특세는.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어요. 박스가.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붙고 등록면허세 따라붙으니까 취득 관련, 그리고 종부세에 따라붙으니까 보유 관련, 양도세에 따라붙으니까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따라붙으니까 무슨 관련? 취득 관련. 재산세에 따라붙으니까 뭐야? 보유 관련. 양도 관련이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책에 적혀 있잖아. 이거 책에. 기본서에. 그죠? 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농특세는 뭐 빼고 다 붙어. 농특세는 재산세 빼고 다 붙어.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 빼고 다 붙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빼고 다 붙어. 그럼 세금이 뭐가 많이 들어와? 농특세가. 그러니까 국세야. 많이 들어오니까. 농특세는 뭐 빼고 다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뭐 빼고 다 붙어. 재산세 빼고 다 붙어요. 다 붙잖아요.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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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세. 재산세는 뭐 빼고 다 붙어. 재산세는 뭐 빼고, 종부세 빼고, 양도세 빼고, 지방교육세는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 세금이. 농특세가 많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이런 거 외출제예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상중, 하중의 학급 문제.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죠. 취득, 보유, 양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경제 활동이라 그래요. 활동. 사고, 팔고, 가지고를 경제 활동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딱 뭐가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자들이 내면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6개. 자, 이거는 혼자서도 징수하는 독립세, 본세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일명 6가지 세금을 뭐라 그래요? 상식이라 그래.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매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 종합소득세. 일명 상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 취득 보유시.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요렇게 취득 보유만. 뭐를 통해서? 부가세를 통해서 지방교육세, 취득세 같이 내고, 등록세 같이 내고, 재산세 같이 내니까 취득 보유만.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다 관련이 있잖아. 3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왜? 이거 통해서 자,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랑 같이 내고, 등록면허세랑 같이 내니까 취득 관련, 그리고 종부세랑 같이 내니까 보유 관련, 양도세랑 같이 내니까 양도 관련. 3가지 다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 2가지를 더 해야 돼. 자, 종합소득세. 이거죠? 종합소득세는 여기에도 들어가.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이잖아.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 내? 종합소득세. 자, 사업자가 팔지 않고 임대를 합니다. 임대는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거죠? 매년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래도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만.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잖아. 임대사업하면. 사업자죠? 상식이야, 상식. 세법은 90%가 다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할 때까지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유수를 자꾸 봐야 돼, 유수. 경제활동하려면 유수를 봐야 된다. 공부활동한 만큼은. 사업자가 임대하면 종합소득세 내고, 사업자가 팔면 종합소득세 내고, 그리고 소득세에 반드시 뭐가 붙는다? 10%. 잠깐,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야, 개인. 지방소득세를 10% 내야 됩니다, 같이. 그럼 여기도 소득세니까 뭐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필수는 뭐다?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뭘로 납부해야 돼?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결론.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니까 보유, 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면 세금을 내봤잖아요. 종합소득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10%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인지세. 인지세가 뭐예요? 인지세가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인지세가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에 계약서 쓸 때 책에는 지금 없어요. 책에는 지금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 302페이지에 쭉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303페이지예요. 303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303페이지. 자, 여기 보세요. 이걸 먼저 설명하고.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소유권. 사고 뭐다? 팔고. 이렇게.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인지를 첨부하죠. 그럼 인지세 납부한 거예요. 그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결론이. 303조. 자, 취득 과정 나왔잖아요. 활동. 자, 상속세도 취득할 때 내고, 상속이란 취득, 증여세도 증여란 취득, 출제 제외. 자, 인지세 나왔다. 나왔잖아. 취득 과정. 그 인지세는 밑에도 나왔다. 양도 과정. 외우지 마세요. 계약서 쓸 때 소유권.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네요. 사고 팔 때니까 취득, 양도. 인지세.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네.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 보유만. 그 다음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 그러니까 주민세 내죠. 제3분 주민세도 보유할 때 낸다. 그래도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보유할 때 낸다. 재산세와 함께. 그래서 이게 필수예요. 필수. 쉽게 나올 때 이게 8번 출제됐어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거를 풀라고요. 이거. 이거라고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활동,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활동, 보유단계, 양도소득세는 뭐다? 양도활동, 처분활동이죠. 단 종합소득세는 보유양도, 항상 소득세 옆에는 뭐가 따라붙는다? 개인지방소득세, 보유양도.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양도.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취득 보유.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303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어요. 포인트가. 이거 이해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간이 이제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천천히 하되 꾸준히 하셔야 된다. 꾸준히. 안 되는 거는 체크했다가 다음 코스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듣고. 그래서 반복밖에 없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는 304쪽으로 돌아갑니다. 304쪽. 자, 거기에 납세자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납세자. 납세자가 뭐예요?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뭐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래서 뭐와 뭐를 합친다? 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를 합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납세자는.
글씨가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내 것을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즉 내 것. 징수 의무자는 남의 거야. 남의 것을 대신 납부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한다. 즉 내 거야. 근데 징수 의무자는 뭐다? 남의 것을 대신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내 것 플러스 남의 것을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 속에는 네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이거 내려왔네. 네 개가 있다고. 하나, 둘, 셋, 네 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을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라 그래. 그럼 이 세금의 특징은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즉 내 거야. 자, 그래서 나왔잖아요. 305조.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래서 이거 거기 하나가 생략됐잖아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줄여서 납세 의무자예요. 어떤 자, 어쩐다 자. 취득하면 취득자. 취득자가 내고, 그 다음 등기 칠 때는 등기 권리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팔아먹으면 소득을 얻은 자. 소득을 얻은 자. 이런 자들은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이거를 납세 의무자, 즉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내 것을 내가 납부한다. 취득하면 취득자, 등기 칠 때 등기 권리자, 재산 소유자, 소득을 얻으면 소득을 얻은 자, 원래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연대는 뭐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뭐다? 동등한 관계를 가진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연대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납세 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에는 공동 의무.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동등한 관계다. 즉 전액을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가 해당되면은 고지서를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각각 보낼 수 있어. 동등 관계니까 전액을 책임지는 합니다.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거나 모자랐을 때는 가름하여 납부하는 자. 가름이 뭐다? 대신하여 납부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위에 뭐라고 나왔어? 가름하여. 가름이 뭐다? 대신하여. 그 다음 납세 보증인은 글자 그대로 세금 납부를 보증선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연대입니다. 연대. 그래서 이거는 각각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각각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공동 책임이니까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이 연대 납세 의무자 규정이 되면 공동 책임을 지니까 전액을 책임에 각각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럼 각각 발급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내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징수 의무자가 나왔잖아요. 자, 징수 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눠요. 원천 징수 의무자와 특별 징수 의무자.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얘기하죠. 회사가 원천 징수 의무자예요. 그래도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특별 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305쪽 징수 의무자 나와 있죠? 징수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밑줄 그어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회사입니다. 회사.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징수한 세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를
징수무자라고 얘기한다. 즉 남의 것을 걷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 경우 국세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갑돌이가 회사 다녀. 급여가 결정되죠? 급여가 결정됩니다. 235만 원. 급여가 결정됐어. 우리 막내 아들 이번에 취업했어요. 중소기업에. 학교도 안 다니고 군대 제대해서 235만 원 근로계약서를 썼다고요. 딱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요. 기술, 전장기술 배우러 들어갔어요. 학교 안 들어간대. 그래갖고 취업해서 근로계약서 썼어. 이렇게. 프리랜서죠. 일명 프리랜서야. 그럼 회사는 230원 주면서 월급을 띄고 주잖아요. 월급을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3.3%를 띄어.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세.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띄고 세금을 띄고 나머지를 통장에 입금시켜서 원천징수. 그 다음 두 번째 또 띄죠? 이 근로소득세에 나왔잖아. 항상 소득세가 붙으면 이 중에 근로소득세의 10%는 또 뭐를 띄어? 지방소득세. 이거를 지방세니까 용어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이렇게. 그래서 회사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특별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의무자. 그럼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갑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세금 띄잖아. 세금의 항상 10%는 지방소득세로 또 띱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세니까 원천징수, 지방세는 지방세니까 특별징수다. 자, 결론. 납세자는 내 것 남의 거를 다 합쳐서 얘기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납세무자 속에는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두 개를 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무자를 제외합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해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용어가 달라요. 찬찬히 적으세요. 찬찬히 하세요. 찬찬히. 박진도나가 우리는 쫓아오다가 지쳐버려요. 이런 거는 사회에서 상식이야. 월급 줄 때 세금 띄고 준다. 세금의 이름이 근로소득세야. 원천징수한다. 세금의 10%를 또 뭘로 띈다? 지방소득세를 띈다.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연대납세무자의 규정이 되면 뭐다? 동등한 관계, 전액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지서를 납세무자에게 각각 발급할 수 있어요. 각각. 공동 책임이니까.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일단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308쪽. 조세의 징수 방법. 이것도 별 딱 붙여요. 기초. 조세의 징수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조세의 징수 방법. 자, 뭐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 용어는 뭐다? 이 부가 및 징수를 거칩니다. 징수를 물어보잖아요. 원래는 부가 및 징수예요. 이 부가가 뭐다? 부가는 결정이야.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것. 항상 세법을 배울 때 부가는 결정이다. 그럼 결정한 다음에 부담시키는 것. 그 다음 징수는 뭐다?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부가와 징수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모든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있어요.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뭐와 뭐를 거친다? 부가와 징수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징수 나왔잖아. 징수가 뭐라고 나왔어요?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걷는 거 308조. 제가 읽었잖아요. 308조. 자, 그리고 307쪽 나왔잖아요. 자, 307쪽 제1할 해봐요. 부가. 자, 부가 옆에 적어야지. 뭐라고 적어? 결정. 부가 옆에 적어야죠. 결정이라고. 결정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 부담시키는 거.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라고 얘기를 한다. 뭐를 그렇게 종일 보는 거예요, 지금? 뭣담시? 어? 질문해봐요. 뭣담시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부담시키고 거두어 드리는 거 됐잖아요. 그 세법은 할 게 없어요. 열심히만 하면. 자, 그럼 징수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보통 징수가 있고, 그럼 우리 금방 뭐 배웠어?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라 그랬죠? 어떤 세금을 얘기한다?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 이 세금은 특징이 뭐다? 남의 것을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뭐라 그래요?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회사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책에는 뭐만 나왔어? 신고납부, 보통징수만 나왔어요. 그럼 용어 정리. 국세에서는 신고납부,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괄호.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과세라 그래요.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다.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가고, 그 다음 국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부가가 결정이에요. 결정해서 걷어가는 세금, 정부 부과. 공통은 뭐다? 고지서 발급. 용어 정리하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신고납부가 뭐다? 납세의무자가 뭐와 뭐를 결정해?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 가장 민주적이죠?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하나가 있죠? 기초과정. 또 하나 뭐가 있어? 소득세. 이 세금의 특징은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3번에 나와 있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시험은 여기까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득세.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낸다.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간다.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부과. 왜 이거는 매년 고지서를 발급할까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매년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70% 정도 공시가격을 발표하죠?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이거는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럼 이거는 한 번 내는 세금은 뭘로 계산해? 실지거래가액, 실지소득. 그러니까 실거래가액 누가 먼저 알아? 납세무자가 먼저 알지. 그래서 왜 이거는 신고납부한다? 세금을 빨리 거두려고. 매년 내는 세금은 일반인들은 공시가격 신경 안 써요. 기다려라.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항상 기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신고납부, 보통징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통징수는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포인트가 발급해서 통보하고 걷어간다? 보통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어떤 세금이 있다? 3번 나왔잖아. 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항상 재산세에 병기하여 과세하는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없으면 세법이 좀 어려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집이 있어. 매년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뭐가 찍혀 있어? 오리지널 재산세 이렇게 찍혀 있어.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이렇게 찍혀 있어.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찍혀 있어.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에. 그리고 뭐가 찍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찍혀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면은. 그래서 4개를 합치면 전체 납부할 세금이 된다죠. 그럼 이거는 재산세고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 부가세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원래 독립세인데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세금.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병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그게 시험 문제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납부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서 발급에 의해서 보통징수한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기초입니다.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신고납부를 해야 돼. 근데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죠. 법정 신고기간이 60일이야.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면 끝나. 근데 이행을 안 해. 뭔 뜻이다? 신고납부를 안 했어. 그럼 벌과금이 붙어. 이 벌과금의 이름이 뭐다? 가산세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뭐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니까 세목이 돼. 즉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 세액에 가산하는 겁니다. 세목이 된다고요. 신고납부를 이행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끝나. 근데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해.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붙었어. 그럼 20만 원은 어디에서 가산한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어? 1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돼? 120만 원. 이의 이름이 뭐다? 취득세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가 20만 원 맡으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산출세액은 세금의 이름이 취득세잖아. 120만 원이 돼.
그래서 세목이 됩니다.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여기는 취득세니까 취득세에 가산한다.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 발급해줘.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뭘로 전환이 된다? 보통징수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은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신고납부야. 근데 신고납부를 안 했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8페이지에 보면 2번이 나왔잖아요. 2번이 중요해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제가 책을 읽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그대로 읽었잖아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즉 벌을 주는 거야. 벌과금 형태입니다. 이행을 안 해. 스스로 알아서 60일 내에 신고납부하세요. 이행을 안 하면 벌과금의 성격인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산출세액에 가산하니까 뭐가 된다? 세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봐야 돼.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고지서 속에 뭐가 찍혀 있어?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면 끝나. 납기내에. 납기내에 납부하면 끝나. 은행 가서 납기내에 납부하면 끝난다고요.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해. 그럼 뭐가 붙어요? 잘 들어요.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나 국세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납부 안 했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여기는 세야. 여기는 금 몇 프로? 3%. 3%. 이 3%를 뭐라 그런다?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가산금이 뭐예요? 연체이자가 붙는 거예요. 즉 금리가 붙어 이자가. 그래서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래서 이 가산금은 이자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3% 연체하면은. 그럼 우리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부터.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납기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게 연체이자 3%, 3김. 하루만 연체 3김, 3%부터요. 이거는 연체이자입니다. 이자에 가산하고 국세는 뭐다? 납부를 지연시켰으니까 가산세에 가산합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원래는 똑같은 거야. 원래는 똑같은 건데 국세는 동작이 빨라. 근데 지방세는 뭐다? 아직까지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안 됐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방법을 써. 그러나 국세는 가산세를 써요. 그러나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다. 지방세가 뭐야? 재산세. 재산세는 가산금이 붙고 종부세는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자, 그럼 책 한번 봐요. 자, 2번. 보통징수에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그럼 옆에 뭐를 적어?
지방세라고 적어야지. 가산금, 금리가 붙는 거예요. 지방세만 쓰는다. 그럼 옆에 적어. 국세는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고로 가산금은 지방세만 쓴다. 왜 지방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 안 합니까?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가산세라고 고치려고 보니까 아직도 구축이 안 됐어. 내년부터는 납부, 지연 가산세 똑같이 씁니다. 올해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 그러나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